졸업하고 입학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졸업 처리는 나이스 매뉴얼 이번에 팟 239에서 262쪽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 저희가 자세히 잘 작성해 놨거든요. 그리고 입학 및 진급 처리는 12쪽에서 41쪽 조금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가지고, 책자 가지고 하기 전에요. 공문이 얼마 전에 나갔고 아마 이 공문들을 지금 아마 다 학교에서 급하게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2020학년도 자가진단 시스템 진급 진학 처리 안내라 해서요. 자가진단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지금 건강증 등록 관련된 정보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가진단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명단이 필요해요. 신학년도. 그래서 당연히 자가진단 시스템에 2022학년도 학생들의 학적 내용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명단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 번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2학년도 진급반을 빨리 편성을 해서 자가진단 시스템의 자료를 등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나이스에서 반편성한 다음에 그걸 다운로드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지금 나이스에서 등록이 안 돼요. 우리가 반편성을 지금 못했다 그러면요. 일괄 파일 자료로 내려받아가지고 거기서 수작업으로 다 등록을 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나이스에서 반편 또는 자가진단 사용자 등록 서식을 이용해서 자가진단 시스템에 일괄 등록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쭉 공문이 있는데 결론은 요거 하나입니다. 예, 반편성 내용을 나이스에서 빨리 입력하고 자료를 자가진단 시스템에 등록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신입생 자료예요. 저희 학교도 지금 초등학교 한 곳에서 지금 못 보내주고 있거든요. 아마 재학생들은 지금 반편성이 어렵지 않게 됐을 텐데 신입생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입생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서 이따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건데 신입생 자료가 다 등록이 된 걸 확인하시고 학적 구성하시고 그 신입생들을 반편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공문은 혹시 지금 방학 중에서 선생님들한테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공문이요. 보건교사한테 갈 수도 있고 학적 선생님한테 갈 수 있는데 이 공문은 학적 선생님과 보건선생님 혹은 입학 담당자 학교에서 관한 업무 분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공문은 다 공유가 돼야 됩니다. 이 관련된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래서 혹시나 난 이 공문을 못 받다 혹은 내가 받았는데 나만 갖고 있다 할 경우에는요. 반드시 관련된 선생님과 같이 해당 공문이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가진단 시스템이 2월 21일 다음 주 0시 기준으로 2020학년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음 주 0시 이전에 다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청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언제까지 하라는 걸 정해줬어요. 2월 18일 금요일까지 2022학년도 반편성을 조기에 실시해서 그리고 이거는 반편성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학적 반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반편성까지만 해도 반드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가진단 시스템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반편성은 학생부 마감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학적 반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2월 18일까지 학적 구성을 완료하라는 학적 구성을 다 완료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단 구성만 완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적을 내가 해야 된다. 그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학적 반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반편성이 다 됐으면요. 나이스에서 다운로드가 돼요. 지금은 나이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마감하지 않아도 되고요. 학적 반영 클릭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화면인데 어디냐면은요. 우리가 나이스에서 보시면은요. 학적에 보면 반편성 관리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반편성 관리에서 진급적 학적 반영이라는 탭으로 가면은요. 메뉴로 가면은 자, 아직은 제가 아는데 제가 지금 선생님 오늘 연수해서 지금 반편성이라는 걸 다 내용을 취소를 해서 안 보이는데 이게 나와요. 작업급에 1학년, 뭐 2학년, 3학년이요. 여기서 보면 자가진단용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클릭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반편성한 내용을 다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가진단 시스템에 업로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급한 공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자가진단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혹시 화면이 작을 것 같아서요. 제가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좀 모니터가 저기 노트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졸업 업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전에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진로 지도를 마감을 해야 되고요. 건강기록부도 마감이 돼야 되고 생활기록부 대조 작업이 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로 지도가 마감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자, 진로 지도가 이제 진로 지도 동의 여부 관리, 동의 여부 마감 관리에서 마감하고 승인 요청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별로 동의 여부를 설정하고요. 반별로 마감하시고 그거를 모든 반이 마감하신 다음에
업무 담당자가 전체 마감 후 상신하시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진로 지도는요, 3학년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1학년하고 1학년 혹은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진로 지도를 마감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한번 마감하면 삭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1학년 혹은 2학년 담임 선생님 이거 마감할 때 어떻게 되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전체 마감하고 그냥 상신기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로지도 마감은 3학년 담임 선생님들 대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아마 지금 다 대다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라이스에 보시면요, 진로지도에 동의 여부 관리에서 재학생 동의 여부 관리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다 마감을 해주셨을 겁니다. 이렇게 다 동의 여부를 마감을 하고, 자, 마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동의 여부 마감 관리라는 걸 업무 담당자가 보면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별로 마감된 게 보여요. 자, 반별 마감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 반별로 마감된 거 보면 전체 마감되어 이렇게 마감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 승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인 요청해서 결제 받으셔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진로 지도는요. 전체 마감하고 간혹가다 결제를 상신 안 올리시는 분들인데 상신까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기록부 마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마 보건 선생님들께서 다 보건에서 마감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보건에서 건강기록부 관리에서 건강기록부 마감 쪽 파트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마감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건강기록부도 다 마감이 되어 있으면 승인 요청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마 요거는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각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생활기록부 점검하고 좀 오류가 있는 내용들은 다 요청해서 자, 수정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가 잘 되어 있는지, 자, 그리고 우리가 수정해야 될 건 다 수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학교 폭력 관련된 내용들이 다 삭제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 관련된 내용들을 꼭 반드시 삭제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1호, 2호, 3호,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그리고 4호, 5호, 6호, 8호는 졸업 후 2년 후에 삭제인데 혹시나 이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해서 바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서 해주시고요. 중요한 건 여기 생활기록 기재령에 보면은요, 삭제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보시고서 그 절차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요. 그리고 명예졸업자가 혹시나 있으면 명예졸업자 잘 처리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졸업대장 번호 당연히 부여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되면 생활기록부 마감하고 업무 승인 과정 거쳐서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졸업에 대한 업무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 졸업자 혹시나 있으면은요, 없으면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명예졸업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졸업 대상자 생성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졸업대장 번호 부여하고, 그런 다음에 학적 반영해 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졸업대장 졸업장이 졸업대장 출력, 졸업장은 당연히 출력이 되어 있을 거고요. 졸업대장만 이제 출력이 혹시 안 돼 있으면 출력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졸업대장 수기 결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생활기록부 1, 2가 아직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출력하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는요. 재학생도 동일하고요. 출력하는 거 딱 두 가지입니다. 졸업대장하고 생활기록부 정정대장 라이스에서 출력해서 우리가 반드시 보관해야 되는 거는요. 졸업대장 출력해 주고요. 한 면에 한쪽씩 출력해 주시고요. 모아주기 금지고요. 생활기록부 정정대장도 마찬가지로 1면에 1쪽씩. 양면 인쇄 안 하고요. 모아찍기 금지고요. 그리고 생활기록부 정정대장 1년 번호 순서대로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해 주시는데 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졸업대장은요. 표지가 나와요. 그런데 정정대장은 표지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지 같이 만드셔가지고 마찬가지로 4단 결제 받아주시면 됩니다. 수기로요. 수기 결제로 되어 있으니까 혹시 졸업대장도 이미 결제 받았습니다. 각각에 대한 정정대장은요, 졸업정정은요, 졸업대장이 저기 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이미 따로 결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출력한 거에 대해서 또 그것을 딱 결제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꺼번에 합철한 거에 대한 건면에 대한 거 결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처리 절차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일괄 승인과 건강기록부 마감과 진로지도 마감 이 세 가지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건강기록부 마감은 동일한 형태고요. 자, 졸업생의 건강기록부를 마감을 이제 해주셔야 되고, 졸업생의 건강기록부 다 마감하시고요. 마감한 다음에 승인일주에 결제 완결 하는데, 혹시나 이런 학교가 있을지도 몰라요. 교장, 교관 선생님이 결제를 하려는데 건강기록부가 안 보여요. 결제를 하려는데 결제는 올라오는데 붙인 파일에 건강기록부가 클릭해도 내용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교장, 교관 선생님한테 건강기록부에 대한 학년반 권한, 조직 권한이 부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장, 교감 선생님이 건강기록부 마감을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건강기록부가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은요, 학년반에 대한 또는 학년 건강기록부에 대한 보건 건강기록부에 대한 조직 권한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조직 권한 부여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졸업생의 진로지도 동의 여부 마감을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죠.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개인정보 요거 간혹가다 놓치는 학교가 있는데요. 동의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기록, 개인정보, 진로지도와 관련된 개인정보 동의서에서 상관기록부 우리의 기재율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정보 활용, 서식은 별표 11을 활용하되 절차 보관 방법은 학교장이 정하는데 중학교에서는 3년을 보관하셔야 돼요. 그래서 졸업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받으시고요. 그것을 꼭 학교에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3년 동안. 그래서 그럼 어디 있냐? 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요. 생활기록부 기재율에 보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활용 동의서 양식이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셔가지고 아마 다 받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학교 안 받았다 그러면 지금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일괄 승인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예, 이거는 초등학교도 우리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사전 일괄 승인 고등학교에서 우리 중학교에 요청이 옵니다. 예, 이 당신의 중학교 우리 학교 학생 왔으니까 예, 정보 보내달라고요. 건강기록부하고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 진로지도 관련된 거 그리고 인적정보 관련된 걸 보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그것을 내가 사전 승인 요청을 승인 일괄 승인을 해놓으면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사전 일괄 승인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보면 어디서 하냐면 진학 학교 그래서 입학 사전 일괄 승인 여기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사전 일괄 승인 입학 진학관리 사전 일괄 승인 여기서 설정을 해놔야지 고등학교 따로 저희가 요청이 올 때마다 우리가 그걸 승인 확인 요청 확인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사전 일괄 승인을 이렇게 해놓으면 입학 진학관리 진학 학교 확인해서 내가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배정 학교라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 학교 학생이 진학한 고등학교 이렇게 자료 요청이 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자료가 전송이 됩니다. 배정 결과 미도착은 고등학교에서 아직 요청을 안 한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진학 학교 확인해서 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디 고등학교 갔는지 진학 여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 사전 일괄 승인 안 해, 우리는 안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올 때마다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다 사전 일괄 승인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 일괄 승인을 하지 않을 때는요, 고등학교에서 전송 요청 시 진학학교 확인, 진학학교 여기 이 메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학생별로 확인 상태로 확인을 선택해 저장하면 자료가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입학, 진학 관리, 진학 학교 확인 여기에서 확인 상태, 전송 상태 확인해서 반번호 이런 것들을 오류 여부를 다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이 정도로 해주게 되면 고등학교에서 자료를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년말 처리할 때 이상률을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학년말에 생기부 전체 반영이 다 정확히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생기부 마감 같은 걸 하기 전에 진학하기 전에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요 1학기만 혹은 2학기만 성적이 하나가 반영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꼭 이거는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적을 우리 학기별로 반영하기 때문에요. 두 번째 학년말 수업일수 오류가 없는지요. 최소 올해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학년 말에 전입을 올 경우에 이게 수업일수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생 같은 경우가요. 예를 들어서 1월 한 4일이나 5일에 왔는데 우리 학교에 와서 얘가 전출교와 전입교의 수업일수를 확인했더니 187일인데 얘 전입생이네 차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전출교에서 1월 달에 수업일수를 빼놓고 반영을 안 한 케이스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학적 변동 학생의 수업일수는 반드시 전출교와 전입교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예전에는 전출교에서 학생 자료를 보낼 때 우리가 월별 수업 일수를 확인을 못했는데 이제는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입생의 자료를 만약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전입생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이건 임의로 제가 테스트 서버에서 선생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전입관리 학적 반영에서 출결 내역 학생 선택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학년도 월별 수업 일수가 확인이 됩니다. 전입생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전입생의 월별 수업 일수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나이스 시스템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입생의 수업 일수는 따로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학생의 수업 일수가 정확한지 여부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월별 수업 일수에 대해서요. 그런 다음에 유급 대상자,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간혹가다 정말 나타납니다. 유급 대상자를 진급시킨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장기 결석생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학생의 수업 일수가 어떻게 이게 진급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업 일수가 191일이면 64일 결석 시부터 유급 처리 대상이니까 꼭 장기 결석생이 있다. 그러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적 변동자의 학적 특기사항, 유예, 면제, 재취업, 취업은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출결 특기사항, 이거는 다 아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장이 정한 일수만큼 지각, 결석, 이런 것들이 있는 학생들. 그리고 방학 중 봉사활동 입력된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이름 옆에 별표 있는지 마지막까지 꼭 확인해 주셔서 있으면 반드시 반영하고 얘들 나눔 포탈 자료 반영하고 다시 생기부 마감하신 다음에 진급 처리 학적 반영해 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자료 검증했을 때 확인 필요가 나와 있으면 이건 전부 다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확인하셔서 인정 오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 오류 사유가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말 꼭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더라고요. 자유학기 기본교과 과목과 그리고 일반 우리 2, 3학년 학생들의 교양국과 과목이 전부 다 이수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한 반이 통째로 특정 과목, 한 과목은 두 과목에 이수 여부가 빠지는 케이스들이 정말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유학기의 성적 처리는 반별로 하거든요. 과목의 반별로. 그리고 교양교과도 반별로 다 이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말 빠지는 케이스도 정말 있어요. 근데 학년 이게 지나서 항상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특정 과목이나 특정 반 누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입생인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학기가 다 마무리되고 오는 경우에 전출교의 성적 처리에서 특정 과목 한 과목의 이수 처리가 안 되고 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전입생이 있다면 반드시 전출교의 교육과정을 좀 확인하셔서 이 학생이 전출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모든 성적이 다 입력이 된 상태에서 왔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전제 조건은 전출교에서 성적 처리를 다 하고 왔다라는 전제 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년 말에 학적 변동자들한테는 학적 변동이 이루어지는 학생들은 성적이 좀 간혹가다 누락되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뭐 건강을 말씀드렸습니다. 졸업 처리하면 학적반이 했는데 간혹가다가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학적 반영 해주셔야 됩니다. 3월 달에 졸업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물론 뭐 졸업 처리 조금 늦게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학적 반영까지 다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학급 편성할 때 동명이인 정확하게 처리되어 있는지요. 정말 주의하죠. 동명이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하여 반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년 말 전출입자에 대한 처리, 그리고 학급 편성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년 말에 전입생이 입생했어요. 근데 얘를 반편성을 안 하고 그냥 혹은 반편성을 했는데 이 전입생에 대한 생기부를 반영을 안 하고 그냥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얘는 우리 학교 학년반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년 말에 전입생이 있다. 그러면 그 전입생을 우리가 학년반 배정하고 그런 다음에 생기부 반영까지 됐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건 다 아실 거겠지만 신입생의 입학일 그리고 재학생은 3월 1일로 진급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혹가다 이거 물어보신 분인데요. 생활기록부에서요.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시간이 0시간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러면 얘는 공란으로 나옵니다. 정상입니다. 그리고 자유학기 진주해동의 이수시간이 0시간 얘는 숫자 0이 나와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체의 이수시간 0이면 0, 자유학기의 이수시간 0이면 0. 그래서 요거 이렇게 나왔다. 공란으로 나는 이상하다 그러는데 뭐 아닙니다.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잘 나왔다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이런 케이스 있으면 혹시나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학년 말에 이상 유무를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기부 점검을 하시면서요. 입학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이스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먼저 기준연도 학기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고 사전 일괄 승인, 배정 결과 확인, 입진학 처리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 해주셔야 될 건 나이스 만약에 나 입학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학교 나이스에 접속하셔서 그 학교 정보를 기준연도로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교무학년도는 2021학년도 2학기, 수업학년도는 2022학년도 1학기인데요. 우리가 수업학년도 이런 거 바꾸면 이제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자유학기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무학년도를 2022학년도 1학기, 그리고 수업학년도를 2021학년도 2022학년 2학기 하신다면 학기 시작일과 학기 종료일을 이렇게 입력을 얘를 종료일을 하면 2학기는 요 다음 날짜로 바로 자동적으로 수업 시작일이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은요, 지금 제가 이미 자유학기 설정을 해놔서 안 되는데, 만약 안 한 학교다 그러면 여기에 빈 칸으로 여기 클릭할 수 있게끔 나타나고요. 여기 자유학기 여부가 공란으로 나타나거든요. 두 개 다 클릭하시고 자유학기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경기도는 우리가 1학년도 1, 2학기를 다 자유학기 하니까요. 처음에 기준연도, 학교정보 기준연도 바꿀 때 처음부터 자유학기 2022학년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자유학기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교무학년도하고 수업학년도를 바꿔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입학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교무학년도는 2021학년도 2학기, 수업학년도는 2022학년도 1학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런 다음에 입학에서, 신입생들은 입학에서 처리를 합니다. 제가 입학에서 입학 대상자 관리에서 입학 대상자 관리. 여기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금 올려놓은 학생들의 명단이 이렇게 다 떠요. 이거는 뭐 제가 임의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우리가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다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를 못 바꿔요. 입학 예정 학년도요. 이건 자동으로 교육청에서 설정한 대로 자동으로 우리 학교에 조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업무를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까 고등학교에서 우리 중학교 자료를 받아가려면 우리가 중학교에서 뭔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초등학교에서 입학생의 자료를 받기는 초등학교에서 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사전 일괄 승인과 건강교육과 마감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는 초등학교의 졸업생의 기본 신상 정보하고 건강 기록부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보낸 것과 똑같이 진로지도 관련된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사전 일괄 승인과 그리고 진로지도 마감, 건강 기록부 마감이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전 일괄 승인 처리가 되어 있어요. 똑같이 초등학교에서도 입학, 진학관리, 사전 일괄 승인에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하고 관련된 내용이 업무 처리와 관련돼서 공문이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에 다 안내가 됐고요. 우린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어제 늦어도 어제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좀 어제 확인했거든요. 예, 어제 확인했더니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에 신입생 배정 결과 올리기 및 반영 완료. 이게 교육청에서 했으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학교에서 할 업무들입니다. 입학생 명단, 공문이 이미 왔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입학생 명단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우리 학교 입학생과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입학생의 명단이 다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출신 학교로부터 기본 신상 정보 및 건강 기록부, 진로 정보, 동의자를 전송받습니다. 어떻게 주면 되냐? 선택하고 여기 대상, 다 이상 것을 대상으로 설정해 준 다음에 전송 요청 누르시면, 저장하고 전송 요청 누르시면 돼요. 이미 했기 때문에 또 클릭을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 얘네들이 제대로 전송자를 받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는 우리 학교 아니 재배정 됐어요. 교육청에서 재배정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되는데 우리 학교 입학 포기서 쓰고 다른 학교로 배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재배정 받은 학교로 가서 그걸 제출하고 재배정 받은 학교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오류를 하는 형태로 조회가 되고 여기는 비대상으로 내가 선택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학교가 요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자료로 확인했어요. 근데 이미 다른 학교로 간 게 확실해요. 그럼 어떻게 주면 돼요? 비대상 누르시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얘는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 게 확실하고 다른 학교로 다른 학교로 배정을 받았어. 확인이 다 됐으면 비대상 누르고 저장 누르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배정 받을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성명 옆에 가로치고 재라는 건 재배정 받은 겁니다. 타 지역 학생이 우리 교육청 혹은 다른 학교로 배정받은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교육청에서 등록을 같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그게 아닌 경우라면은 개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별 추가하셔가지고 학교 찾기 하셔서 학교를 찾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학생 이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조회하시면 돼요. 지금은 아마 제가 여기는 테스트 서버라고요. 대부분이 아마 아이들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학생을 찾고 조회가 되면 여기서 선택하고 일반이냐 재배정이냐, 만약 재배정이니까 재배정 선택하고 화살표 누르시면 일로 학생이 이동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장 누르시고 닫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학생이 등록이 됩니다. 그걸 요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출신교 상태 확인 다 돼 있는 거 뭐냐면 자료를 다 보내준 겁니다. 다 보내준 거고 이야기 혹시나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마우스 이렇게 올리면은요. 그 초등학교의 현재 상황이 지금 조회가 됩니다. 출신학교 사전 일괄 등록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회가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야 되는데 아직 이런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형태가 되면 초등학교 연락을 하셔가지고 사전 일괄 등록 승인 좀 해달라고 하시면 초등학교에서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자료가 다 자동으로 전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대상으로 이제 잘 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학적을 생성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적 생성해 아직 생성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재배정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졸업생을 학적 반영해준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졸업생 학적 반영은 이제 3학년 다 지금 생활교육부 다 수정이 되고 다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졸업 처리 학적 반영해도 된다 그러면 학적 반영 해주시면 이제 졸업생을 졸업 처리가 되면은 이제 2학년을 3학년으로 그리고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그리고 신입생 1학년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학적 반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 학적 반영 뭐 지금 하셔도 되고 좀 더 우리가 생활교육부 점검할 때 그때 하셔도 되는데 단 졸업생을 학적 반영해야지만 재학생들을 진급 처리를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입학생 및 재학생 진급 처리 및 반편성하고 학적 반영. 이 반편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적 반영 지금 안 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적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생을 먼저 학적 반영을 하셔야 돼요. 주의할 유의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정말 없긴 하겠지만 먼저 중학교에 우리 신입생들은 다 입학 시스템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입학 배정이 아닌 1학년 입학은 기본 학적 관리 추가 입학. 자 무슨 이야기냐? 외국에서 오는 케이스들이 뭐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에
그래서 예,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기본 학적 관리에 보면 추가 입학, 추가 입학, 임용 누락자 등록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등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입학 배정이 아닌 1학년 입학 재취학 학생은 기본 학적 관리는 추가 입학, 임용 누락자 등록에서 여기서 학생을 등록을 하고요. 승인 요청해서 확인 학적 반영한 다음에 그런 다음 그 밑에 있는 자료 입력에서 추가 자료들, 이 학생이 등록한 학생들의 인적 사항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등록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타 중학교에서 자료를 잘못 가져온 경우도 정말 간혹가다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인데 타 중학교에서 잘못 가져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타 중학교에서 자료를 잘못 가져갔으면 자, 본교 확인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 학생의 자료를 초등학교 전송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그 후에 다른 중학교에서 해당 우리 학교 학생을 개별 추가해서 자료를 다시 받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른 중학교 해당 학생 잘못을 잘못 가져가면 우리 학교에서 이미 받은 자료가 삭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출신 초등학교 연락을 해서 배정 학생을 잘못 가져갔다라는 걸 확인해서 그 사실을 알게 하고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냐? 개별 추가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인데 다른 학교에서 잘못 가져갔어요. 그럼 자료 갑자기 삭제가 됩니다. 그 학생이.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나 예, 이건 언제 확인해야 되냐? 우리가 학적 구성하고 진급 처리할 때 학생들 명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수에 갑자기 내가 알고 있는 명수하고 바꿨다. 그러면 반드시 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자료가 삭제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예, 재배정하고 이전 학년도 졸업생 검정고시.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입학에서 입학 대상자 관리에서 보시면은 웹에서 보면은 이제 재학생만 제가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졸업생이 있고 기타 검정고시, 기타 직접 입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졸업생 자료를 우리가 마찬가지로 졸업생 자료도 따로 요청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추가해서 직접 추가하셔가지고요. 그리고 검정고시 학생은 반드시 직접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기타 직접 입력 대상자 이외에 다른 케이스도 있으면 여기서 또 입력을 해주셔서 추가한 다음에 저장하시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정고시하고 기타 직접 입력 학생들은요. 당연하게도 예, 자료 요청이 없어요. 얘네들은요. 따로 초등학교 출신 초등학교 없으니까요. 졸업생 같은까지는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완성이 내가 우리 학교 입학 대상자 학생들을 자 제대로 받았다. 그리고 자료가 왔다. 이제 이상이 없다. 이게 그러면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일은 어떤 거냐면은 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 현재 얘는 비대상입니다. 그리고 졸업생에 2명이 검정고시에 2명이 있어서 총 9명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학적 일괄 입학 대상자 조회를 하셔가지고 예, 최종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 없는지 해서 9명 그리고 예, 비대상까지 이렇게 쭉 예, 미확인, 비대상 이렇게 해서 총 10명이지만 실제로 우리 학교 해당되는 학생은 9명이죠. 이상 없는 거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학적 일괄 생성해서 이제 그 다음 탭입니다. 학적을 생성해 주시면 돼요. 학적을 생성하시겠습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 학적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단편성도 할 수 있고 진급 처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인정유학하고 이민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정유학이나 이민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면접 처리를 하지 않았으면 입학 처리를 하고요. 해당 학생을 3월 2일 기준으로 면접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 학교에 왔는데 배정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 이미 배정됐으면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얘를 졸업 처리하고 면접 처리 이미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면접 처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당연하게도 미인정 유학이나 혹은 미인정 뭐 대안학과 뭐 홈스쿨링 이런 학생들은 계속해서 결석 처리하고 나중에 유예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일단은 학적을 생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제 반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들을 우리가 다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정보에서 보시면 아까 기준연도 학기 관리에 대해서 제가 1학기, 2학기 이미 자유학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1학기, 2학기 한 다음에 자유학기까지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반들을 기준 정보 관리라 곳이 있습니다. 학년도가 2022학년도로 보일 거고요. 여기에 혹시나 안 보인다면 1학년, 2학년, 3학년이 안 보인다면 이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리고 아직은 등록 안 하셔도 되고요. 반정보 보면 이렇게 또 반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반들이 안 보인다면 아직 우리 학교는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동일하다. 1, 2, 3학년 다 그대로 당연히 1, 2, 3학년 그대로겠죠. 시설학교가 아닌 이상에는 그리고 반도 변함이 없다. 그러면 그냥 기준 반정보 일괄 복사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학년도 2020학년도, 선택학년도 전년도 거 설정하시고 복사 눌러주시면 전년도의 학년과 반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복사 눌러주시면 복사하시겠습니까? 이제 뭐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생성을 해놨기 때문에 따로 누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설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 학교에 반이 하나가 늘어났다. 그러면은 추가 눌러주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3학년이 주간 다음에 1학년이 한 반이 늘었다. 학년 1학년 선택하시고 사용 여부 반 코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반이 지금 4반까지 했는데 5반이 하나 늘었다. 그럼 5 정렬 순서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성적 반 코드는 그냥 따로 안 누르셔도 됩니다. 성적 반 코드는 그냥 반 코드하고 동일하게 설정 안 하면 그대로 갖고 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늘어난 반이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색으로 체크박스 선택이 안 돼 있는 건 이 반에 대한 정보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아직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 건 얘는 이 반에 아무 정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삭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들이 늘어났거나 혹은 줄어들었으면요, 추가 혹은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 정보들을 우리가 다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학교 정보에서 편제 및 시간에 대해서 이수 과정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 정보를 다 복사를 해서 일괄 복사해서 사용하시고요.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설학교에는 이런 거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준 정보 요것도 말씀드렸고요. 기준 정보 관리해서 반 정보 등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진급 자료에 대한 진급 업무에서 신입생이 제한해서 이제 신입생들을 진급 처리해야 되고 입학생 자료를 다 전송받아야 되고요. 쭉 요 내용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료를 다 초등학교에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적 일과 생성해서 영학령으로 학적을 생성하고요. 그리고 활용팁에 쭉 나와 있죠. 일괄 등록, 교육청에서 자료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동으로 전송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교육청에 학교별로 보내준 자료 반드시 대자 작업해줘야 되고요. 배정 포기는 거주지 이전으로 타 교육청 재배정을 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뭐 교육청 아마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인정유와 미인가 대안학교 이런 거는 장기 결석으로 쭉 한 다음에 유예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편성을 이렇게까지 하게 된 다음에 그런데 반편성을 이제 해야 해요. 이 정도까지 돼 있으면 이제 반 배정 다까지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반편성으로 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하면 되냐? 학적에서 보면은요, 반편성 선행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반편성 선행 작업에서 우리가 반편성 이런 것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반편성 환경 설정에서 하기 위해선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학적 반편성 선행 작업 입학 조기 진급 유급자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혹시나 기준그룹 관리 전에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교에 입학 대상자 이제 탭이 3개가 있어요. 입학 대상자 관리, 조기 진급자 관리, 유급자 관리라고 이렇게 탭이 3개가 있습니다. 입학 대상자 관리는 좀 전에 저희가 입학에서 입학 대상자를 생성을 했어요. 학적 일반 생성해서. 그 학생들이 쭉 오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냥 아직 진급 처리 안 해. 0학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단을 확인하시고요. 자, 주민등록번호 오류 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나온 아이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거의 다 대다수가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저희가 일괄로 그냥 입력한 거이기 때문에 임의로 만든 가상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다 잘못된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오류 출력할 수가 있고요. 혹시나 우리 학교에 조기진급자 있다. 그럼 여기서 조기진급자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1학년에서 혹은 있다. 혹은 뭐 2학년은 당연히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1학년에서 조기진급자가 있다. 1학년 예를 들어서 3반에 있다. 그러면 조회해서 선택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급자가 있다. 자, 지금 제가 임의로 하나의 학생을 등록을 했습니다. 3학년 1반 5번 학생이 유급자다. 얘가 결석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등록을 해주셔야지. 얘는 3학년으로 등록하면 얘는 졸업 대상자에서 자동으로 빠지고요. 2학년에서 등록하게 되면은 3학년 진급 대상자에서 자동으로 얘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급자가 있으면 반드시 여기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해줘야 되냐? 진급 대상자를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진급 대상자를 생성 탭에서 조회를 하신 다음에 입학생 1학년, 2학년, 원래는 3학년이 안 떠야 돼요. 유급자가 없다면요. 근데 유급자가 있어서 3학년에 한 명이 유급 1에서 1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3학년들은 졸업 대상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성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유급자가 있으면 이렇게 조회가 돼요. 그래서 유급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런 다음에 다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 누르시고 생성 누르시면 자, 진급 대상자로 얘네들은 반편성 대상 학생들로 다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진급 대상자 조회를 누르시면 이렇게 제가 생성된 학생, 진급 대상 학생들이 이렇게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학생, 반, 번호 다 아무것도 빈칸으로 없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반, 번호. 1학년 1반. 왜냐하면 현재에는 1학년 1반 학생들이니까 1학년 1반, 2반, 3반, 4, 1학년 학생들. 진급 그리고 3학년에서는 이렇게 쭉 이렇게 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유급자 한 명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급 대상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반편성을 할 겁니다. 반편성은 크게 두 가지가 할 수가 있어요. 일괄 반편성과
개별 반편성 두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반편성 고사로 신입생의 성적이 있는 경우. 반편성 고사가 죄송합니다. 혹시 올해는 아마 안 봤을 거예요. 당연히 그 코로나 때문에. 근데 혹시나도 모르니까 인적성 검사는 우리가 반편성 고사를 본다 그러면요. 성적에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를 제가 만들어 드려 있어. 성적에서 보면요. 반편성 고사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이 신입생들의 반편성 고사를 본 다음에 여기서 성적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편성 고사 관리라고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화면이 보여요. 그래서 추가를 제가 이미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2022 신입생 반편성 고사라고. 추가를 해서 이름을 넣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예. 그러면 고사 등록 여부 마감용 처음에 XX가 나올 거야. 등록만 했으니까. 저는 이미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다음에 반편성 고사 과목 관리에서 이 반편성을 볼 수 있는 과목들을 다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마감을 제가 해놨는데 마감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반편성 고사목 관리를 조회하면은 이렇게 추가해서 과목을 넣을 수가 있어요. 과목 코드 1mm 넣으셔도 되고요. 과목명 하시고. 일단 저는 3개 자료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본다. 그리고 반편성 대상 학생을 생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회를 누르시면 이렇게 처음에 입학생 합격 생성했던 애들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9명 얘네들은요.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되냐? 얘네들을 반편성을 시험 볼 반을 만들어줘야 돼요. 먼저.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 반 학생 수. 각 반에 몇 명이 볼 거냐. 저는 이 학생을 9명으로 놓고 저장을 눌렀거든요. 처리를 했거든요. 그때 얘는 일반의 임의로 만들어진 거예요. 얘는 이 반은 어떤 반이냐? 그냥 반편성 고사를 볼 수 있는 반과 번호예요. 그런 다음에 반편성 기준은 성명, 주민번호, 수험번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선택하고 그 반에서 볼 학생 수, 명수 입력하고 처리 누르면 자동으로 얘가 반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을 본 다음에 성적 파일, 우리 시험 성적 처리하듯이 성적 파일을 올리고요. 그런 다음에 각 고사별로 정답 배점을 올리고요. 그런 다음에 채점을 하시면 돼요. 얘네들 학생들은 다 채점을 하시면 돼요. 일괄 채점 누르시고 그런 다음에 다 마감을 누르시면 다 끝나고 마감을 누르면 반편성 자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학생 목록을 조회를 딱 누르시면 시험을 본 학생들 목록이 이렇게 조회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성적이 조회가 됩니다. 반편성 본 학생들 자료가 이렇게 나타나요. 라이스에서. 얘를 가지고서 반편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학적에서 보면 반편성 관리에서 일괄 반편성에서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일괄 반편성 자료 고사 자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입학생 성적 반편성 입학생을 먼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생 성적 반편성 자료 생성은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성적 자료가 방금처럼 반편성 고사를 받거나 혹은 인적성 검사 그런 걸 받거나 해서 이런 자료가 있을 경우에 기준 자료 생성을 누르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반편성 고사 자료 이렇게 와요. 얘는 하나밖에 더 얘를 반영 비율 100%로 하고 실행을 누르세요. 실행을 누르시면 반편성 고사 자료를 이용한 고사 자료를 이용해서 반편성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 총 3가지로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일괄 반편성 여기는 일괄 반편성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괄 반편성에서 진급 학년도 지금 신입생을 말씀드린다 그랬으니까 1학년을 대상으로 반을 편성을 할 겁니다. 이전 학년 동일 반편성은 이전 학년도에 우리 학교에 학년 반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건데 지금 이건 해당 사항이 여기는 없고요. 정렬 단위는 순이냐 성명이냐 생년월일이냐 반편성 고사를 봤으니까 성적이 있으니까 순입니다. 그 다음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선택하시고 실행을 누르시면 자료가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의 반편성 내역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편성 조회를 이렇게 누르시면 자 이전 반 조회를 누르셔도 되고요. 배정반 기준으로 2022학년도 1학년을 딱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반이 배정이 되는 겁니다. 일괄 반편성에서 성적이 있을 경우에. 근데 성적이 없는 우리는 그게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안 되잖아요. 성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주면 되냐? 반편성 기준 고사 자료 내리기 요걸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여기는 어떤 거냐면 자료를 내린 다음에 학생들의 명단하고 이런 거를 자료 내린 다음에 거기서 제가 임의로 자료를 입력하고 올려서 반편성, 일괄 반편성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먼저 자료를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신상 자료를 학생 구분 입학생으로 하고요. 남녀 구분 해당 없음 한 다음에 그냥 내리세요. 실행하겠습니까? 확인 누르시고 성적 자료 포함해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데 저는 이미 임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여드려서 자료를 저장을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자료가 내려질 겁니다. 그래서 반편성 기준 석차하고 성적이 없는 형태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석차하고 성적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석차하고 성적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석차는 다 1, 성적은 다 0. 재학생도 동일합니다. 1학년 학생들도요. 자, 내리면은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올리시면 돼요. 석차하고 성적. 이거는 성적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다수 아마 신입생들 대상은 이런 방법을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신입생들은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석차는 다 1, 성적은 다 0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자료를 예, 단편성 기준고사 자료 올리기에서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올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석차가 이게 성적이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진급학년 1학년을 하시고요. 얘는 석차가 없기 때문에 정년 단위는 성면수를 하신 다음에 혹은 다른 형태로 학교에서 선택한 대로 반편성을 하시게 되면은 이 학생이 반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들의 자료 개별 반편성 혹은 다른 형태에서 이 학생들의 진급반 이렇게 편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별적으로 또한 반편성을 수정해 줄 수도 있고요. 재학생들도 이거하고 동일한 형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재학생들도 동일한 형태로 반을 편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괄반 편성에서 재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반편성, 재학생에서 반편성 기준 자료에서 1학년 같은 경우도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반편성 기준고사 자료에서 1학년의 자료를 내린 다음에 내리시고 네, 1학년 학생들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석차하고 성적을 1하고 0을 입력하신 다음에 올리시고 반편성을 여기서 1과 반편성 해주시면 돼요. 3학 2학년 같은 경우는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2학년 같은 경우는 자료를 선택 1학기하고 2학기 말 혹은 학기 말 자료가 있을 거예요. 주로 거의 요걸 이용하시거나 혹은 난 우린 2학기만 하겠다. 그럼 2학기만 100%로 해주셔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1학기하고 2학기를 다 50%로 하고 난 다음에 반편성 이 성적 자료 이용해서 반편성을 할게요. 이걸 한 다음에 반편성 자료가 만들어졌으니까 진급학년 3학년에서 반편성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편성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간혹가다 반편성 기준 그룹이라는 걸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반편성 기준 그룹은 쓰는 학교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어하고 일본어 선택 교과목이 있을 경우에 이 중국어하고 일본어를 선택하는 학생별 위주로 반편할 때 써줍니다. 그래서 2학년에서 지금 2학년 1반은 중국어 선택하는 학생들, 2학년 2반은 중국어, 그리고 3반, 4반은 일본어 선택하는 학생들만 이렇게 나누겠다. 그럼 이렇게 요거를 반편성 기준 그룹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진급 학생들을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강땡땡 학생은 중국어. 이렇게 자기가 희망하는 그룹을 선택을 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반편성 기준 그룹 한다면 반편성을 할 때, 일과 반편성을 할 때 여기서 반편성 기준 그룹을 선택해주고 반편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일과 반편성 파일 관리에서 반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입학생 혹은 재학생의 자료를 내리세요. 재학생을 예를 들어서 재학생 자료를 이렇게 다 내렸습니다. 입학생도 동일한 형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 잠깐 오버 많이 됐는데요. 일단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미 진급을 만들어져서 그런데 이렇게 반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도 빈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 코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개별적으로 파일 진급해서 일과 반편성 파일 관리는 어떤 거냐면 내가 여기서 숫자각으로 반들을 다 나눈 다음에 여기 01, 02, 03 이렇게 반 코드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올리시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작업하시고서요. 반은 번호는 안 넣으셔도 돼요. 번호는 안 넣으셔도 되고요. 예, 0으로 넣으신 다음에 그냥 올리셔도 됩니다. 다 내가 다 반을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번호는 일괄적으로 부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을 다 편성을 했으면 혹시나 반편성 내용을 수정할 내용이 있다. 그럼 여기서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조금 바꿔야 되겠다. 몇 반으로 뭐 개별적으로 반편성 내용을 바꿀 수가 있고요. 혹은 반편성 내역 수정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조회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 학생을 이쪽으로 보내겠다. 예,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주의하실 거는요. 내가 보내고 나면 그 학생은 그 해당 방 보낸 반의 맨 밑에 등록이 되는데요. 요게 클릭이 돼요. 그때 이 학생을 바꾸겠다. 이렇게 보내면 얘가 다시 가요. 그래서 일단 보내고 난 다음에 반드시 확인하셔서 얘를 해제를 해준 다음에 다른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 되어 있으면 이제 학생 번호를 다 부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아직 제가 2학년들을 편성하지 않아서 지금 부여가 안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학생 반번호를 수정해 줄 수 있으면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고 부여된 번호들을 그런 다음에 반편성 조회를 하시고 이전반 기준 혹은 배정반 기준으로 조회를 해줄 수가 있는데 주의할 거는 이전반 기준 혹은 배정반 기준으로 조회를 할 때 어떤 게 되냐면 학생들의 개인 인적 이런 기준 생년월일 혹은 성적들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년월일과 성적들이
조회되지 않도록, 예, 아이들 유출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진급자 학적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마무리가 되면은요. 1학년 진급 날짜는 3월 2일 날짜로 해주시면 되고요. 2학년하고 3학년 진급 날짜는 3월 1일 날짜로 해주신 다음에 승인 요청해 주시면, 예,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반편성과 학적 반영이요. 그래서 쭉 이런 내용들로,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거 혹시나 만약에, 반편성 후에 전입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예. 진급 대상자를 취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입생을 학적 반영하면 자동으로 진급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단 진급반은 개별적으로, 예,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개별 반편성에서요. 요 개별 반편성에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반편성 후에 전출생이 생겼으면 자동으로 빠집니다. 예. 근데 진급 처리 후에 진급 처리를 하지 않은 쪽에 상태에서 전입 온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예. 진급 누락자 관리에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요거는 따로 꼭 신경을 써서 주셔야 됩니다. 네. 진급 처리를 하고 진급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온 전입생. 걔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는, 예, 나이스 매뉴얼 155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